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 뭐가 없어졌다는 거. 곱셈 공식이 사라졌다는 거. 그치?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곱셈 공식이 사라지다니. 참, 2학년 때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 그 부분이 사라지다니.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또 2학년 아이들도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선생님 안 외워도 되네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외울 건데. 그치? 어차피 외우긴 할 건데. 어차피 외우긴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어디로 갔을 거라고. 3학년으로 갔을 거라고. 그래서 3학년 때 외우긴 할 건데 미리 외워놓으면 좋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 전 강의 곱셈 공식 찍어놓은 거 변형 공식까지 미리미리 외워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미리 외워놓으면 좋죠? 예, 좋죠. 예, 미리 배워놓으면 좋잖아. 그래서 외웠으면 좋긴 하겠어. 근데 안 외워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라는 정도.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단원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뭐부터 했냐면 연립방정식부터 나왔는데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식 막 이렇게 여러 개 세워놓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저 뒤로 갔고요. 그 원래 뒤에 배웠던 부등식이라는 게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부터 하려고?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부등식. 알겠죠? 무슨 식? 부등식. 부등식이라는 걸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의 테마 부등식. 부등식. 부등식을 배울 겁니다. 부등식이 뭐게요? 여러분 등식 압니까? 등식. 등식 알죠? 등식이 뭐야? 등식. 등식은 뭘 사용해서 나타낸 식? 그치? 등호. 등호가 뭔데? 이렇게 우리가 는이라고 하는 애가. 걔가 그 기호의 이름이 뭐야? 등호잖아, 등호. 맞습니까? 근데 부등식은 우리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한다며? 등식이라고 한다며. 근데 그럼 부등식은 뭐게? 네. 얘는요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뭐다? 식이다. 뭘 사용한다고? 부등호를 사용한다고. 우리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사용한다 그랬지. 근데 부등식은 뭘 사용한다고? 부등식을 사용한다고. 부등호가 뭔데요? 부등호는 뭐냐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이 부자 무슨 부자? 한자로 아니 부자야. 무슨 부자라고? 뭐 아니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닐 부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무슨 부자? 아닐 부자. 뭐가 아니다. 그럼 그치. 이 뒤에 붙어 있는 등식이 아니야 이 말인 거고. 얘는요. 그럼 부등호잖아. 그럼 등호가 아니야 라는 거야. 그럼 등호가 아니면 뭐가 있어? 같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뭐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거 있죠.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어떤 기호들을 사용한다고? 부등호를 사용할 건데 그 부등호가 어떤 애들이 있다고? 부등호가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입 착 벌리고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등호까지 있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부등호라고 부른다고. 부등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뭐라고 부른다? 그치. 부등호,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뭐라고? 부등식.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너희들 이런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니? 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런 기호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 이거 우리 뭐라고 해? 뭐라고 해? A가 B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맞나요? A는 B보다 어떻다? 작다. 누구 기준으로 읽어주자고? 왼쪽에 있는 애 기준으로 읽어주자고. 알겠죠? 여기서 A를 그래서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A는 누구보다? B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또 작다 말고 또 배운 거 있지. 어떻다? 그렇지. 미만이다 라는 말도 배운 적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A는 B 미만이다. 이런 말도 배운 적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번에? A는 B보다 어떻다. 그치?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크다는 다른 말로 어떤 말도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초과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A는 B 초과입니다. 이런 말도 있었어. 맞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A는 B보다 어떻다. 그렇지. 작거나 어떻습니다. 는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작거나 같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그치? 이하입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다. 어떤 거? A는 B보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등호는 크게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둘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대소관계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치?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몇 가지가 있다고? 대소관계 비교에는 대소관계 비교에는 대소관계가 뭐야?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작냐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걸 대소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크게 몇 개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고? 크다 이런 게 있고 또 작다 이런 게 있고 항상 크거나 항상 작지만은 않을 거야. 어떨 수도 있어? 그렇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같다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세 가지. 무엇과 크다 그리고 또 작다 그리고 또 어떻다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근데 현재 봐봐. 그럼 A는 B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맞아요? 어떻다고? 작거나 같지. 그럼 반대로 이러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이러지 않아요 라는 말과 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는 누구보다? B보다 어떻다? 아까 작거나 같다며. 작거나 같으니까 반대로 그렇지 어떻다? 크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크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어떻다? 크지 않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크지 않다라는 건 크지 않으니까 선생님 무조건 작네요가 아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지? 반대로 요렇게 써있는 경우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써있던 얘기는 A가 B보다 어떻다. 그치? 크거나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A는 B 그치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여기에서 얘는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아. 다른 말로 어떻지 않아. 그렇지.
얘는 작지 않다라는 표현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작지 않다라는 표현과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작지 않다는 크다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랑 누구는 크다는 같은 말이 아니야. 알겠죠? 작지 않다는 크다가 아니야. 알겠죠? 작지 않아. 그러면 크거나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래서 부등식은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이런 기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부등호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알겠지? 부등식.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방정식에서와 비슷하게 뭐가 존재하냐면 너희들한테 해를 구해줘 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부등식에 뭘 구해달라고? 해를 구해줘 막 이럴 거야. 부등식에 뭘 구해달라고?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우리가 부등식에 뭘 배울 거다.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 우리 방정식의 해는 구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방정식의 해는 구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2x-4는 0이에요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해? 그치? 이항시켜서 나눠서 풀잖아. 그래서 어떻게? 2x는 해갖고 마이너스 넘어가고 4 플러스로 변하고 양변을 몇으로? 그치? 양변을 2로 나눠서 약분하니까 x는 몇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었어? 그렇지. 1차 방정식이었지. 맞나요? 1차 방정식. x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맞나요? 그래서 이 등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이게 바로 이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해가 이렇게 한 개씩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쵸? 물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가 나왔다고? 한 개가 나왔지. 한 개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이런 건데 즉 방정식의 해라는 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잖아. 그래서 이 등식을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부등식의 해도 어떻다고?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도 똑같아요. 부등식의 해라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그래서 그 부등식을 뭐가 되도록 하는? 그치?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의 얘는 범위로 나와요. 범위. x 값의 범위. 아시겠어요? x 값의 범위. 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번엔. 이런 거야. 뭔데요, 선생님? 뭐냐면 얘랑 봐봐. 똑같이 써줄게. 이렇게 써있대. 2x-4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0보다 작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뭘 구한다? x값. 알겠지?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사실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누구랑 똑같냐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 되게 비슷해. 주의사항만 조금 있고, 두 가지 주의사항. 한 가지라고 봐도 상관없긴 한데요. 주의사항만 존재하고, 그것만 빼고는 방정식 풀 때랑 어떻다?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럼 결국 얘는 우리 어떻게 푸면 돼요, 선생님? 우리가 원래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숫자들을 열심히 집어넣어 봤어, 그냥 처음에는. 여기다가 숫자 한번 넣어보려고. x가 만약에 만약에 3이야. 3을 딱 넣어봤다. x가 3이야. x에 3을 넣었더니 3 넣었으니까 3이 얼마? 6. 그치? 3이 6. 그럼 6 빼기 4네. 이게 0보다 어떻다? 작다. 어때? 6에서 4 빼면 얼마인데? 2잖아. 2가 0보다 작나?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거짓. 그럼 3은 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줄여보자. 그래서 x에다가 내가 이번에 몇을? 2를 한번 넣어본 거야. 2를 넣어봤더니 2는 4 이렇게 돼 있고 4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 빼기 4는 우리 얼마인데? 0이잖아. 0이 0보다 작아. 맞아? 아니야. 아니지. 0과 0은 서로 같으니까 이것도 뭐야? 거짓인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보다 하나 더 작게 해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는 어때? 여기다 1 넣었어. 그럼 얼마니? 2 빼기 4잖아. 2 빼기 4는 우리가 마이너스 2라 그러지? 마이너스 2는 0보다 어때? 작은 거 맞지? 그럼 얘는 뭐네? 참이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선생님 얘는 x는 1이군요. 부등식의 해가 x는 1이군요. 아니지. 왜? 이번에 x에다 내가 0을 넣어봤어. 그럼 여기 0 넣었어. 그럼 0 빼기 얼마?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에서 4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도 여전히 0보다는 어때? 작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네? 이것도 참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이것도 참이에요. 그럼 해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얘도 해고요. 얘도 해요. 그럼 이것만 있겠어? 아니지. 이거보다 1보다 이렇게 얘네 이거보다 작은 숫자들은 다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찾는 거야? 어떻게 찾냐면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같아질 때. 좌변이랑 우변이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보니까 어때? 선생님 여기가 아까 0이었어. 그치? 4 빼기 4에서 0. 그때 x는 누구였다고? 2였다고. 그치? 그럼 2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을 때부터 어떻게 됐어? 참들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아하 어떻게 되는 거구나. 선생님 x가요 2보다 어떨 때요? 그치? 작은 순간부터 이 부등식이 참이 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2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게 해야. 이게 해라고 이게. 그러니까 x는 몇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로 주어진다? 해가 범위로 주어진다고. 범위. x값의 범위. 알겠습니까? x가 2보다 어떨 때? 작으면 이 부등식을 모두 만족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등식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 부등식의 뭐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등식의 성질. 우리 처음에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때 등식의 성질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등식의 성질 혹시 기억납니까?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등식의 성질 기억해요? 등식의 성질 기억나? 등식이라는 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등호의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좌변. 그치?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변. 합쳐서 양변.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근데 등식의 성질은 몇 가지가 있었어? 4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마지막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지. 그치? 등식의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해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지. 딱 하나. 뭐? 0으로 나누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식의 양변을 내가 똑같은 수로 나누는데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하고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거였어. 기억나요? 0으로 나누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알겠지? 그거랑 비슷해요. 부등식의 성질도. 자, 볼게요. 그래서
자,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뭡니까, 선생님? 부등식이니까 뭐 이렇게 나왔겠죠. 뭐 A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A는 B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왔대. 근데 여기다 뭐 할 거라고? 등식에 여기는 좌변, 여기는 우변. 맞지? 합쳐서 뭐? 양변. 응. 등식의 양변에 내가 똑같은 수를 더하잖아? 그래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해. 누구랑 똑같아? 방정식의 성질과 똑같죠.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이 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얘를 잘 봐봐.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다며. 그럼 여기다가 내가 1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얼마? 5 이렇게 써볼게. 응? 여기도 똑같이 내가 3을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여기 1 더하기 얼마? 3. 여기는 5 더하기 얼마? 3. 여전히 이쪽이 큰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똑같은 수를 한번 빼볼까? 똑같은 수를. 그러면 1 빼기 그래 3. 여기도 5 빼기 얼마? 3. 어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치? 얘는 얼마? 2. 그럼 이가 더 큰 거 맞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등식은 어떻다고? 성립한다니까?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가 너희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야. 곱하거나 나눌 때를 주의해야 돼. 선생님 왜요? 왜냐면 잘 봐봐. 이번엔 여기다 2를 한번 곱해볼게. 2를.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여기는 5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선생님. 맞지? 그럼 얘는 1 곱하기 2니까 2고요. 5 곱하기 2니까 10이네요. 맞아요. 누가 커? 10이 더 크네. 선생님 얘는 뭐 주의사항 없는데요? 똑같네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요, 선생님. 아니라니까. 왜 아니냐면 2를 곱했잖아. 그치?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음수를 한번 곱해보자.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볼까? 어떻게 되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는 5가 있었는데 5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거야. 얘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10이 커요? 마이너스 10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치? 당연히 누가 큰 거야?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맞잖아. 쌤 10이 더 아니지.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 맞지? 왜? 수직선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여기 0이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게 더 멀리 간 곳에 마이너스 10이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게 커, 오른쪽에 있는 게 커. 그치?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버렸어? 바뀌었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니까? 이게 진짜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누는 것도 나눠 떨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4가 있고 여기엔 10이 있어. 이렇게 있어. 똑같이 내가 2로 한번 나눠볼게. 2로 나눈다는 얘기는 2로 나눌 거니까 분수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거 아직 모른다 치고. 10도 마찬가지 2로 나눴어. 그럼 얘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5. 누가 커? 5가 커요. 맞지? 근데 이번에는 4하고 10을 내가 음수로 나눠봤다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얘 얼마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누가 커? 얘가 크네.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라는 거야. 이게. 선생님. 예. 그러니까요. 결국 부등식의 성질도 등식의 성질과 어떤데? 똑같은데요. 예, 맞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가 주의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부등식의 성질 정리합시다. 어떻다고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어떻게 해도 빼도 맞나요? 더하거나 빼는 상황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할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식은 뭐한다? 성립합니다. 맞죠? 그리고 같은 수를 뭐하거나 곱하거나 같은 수로 뭐해도 나누어도 어떻다고? 등식이 된다.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은 어떻다? 부등식은 뭐 하는데? 성립합니다. 끝이야? 아니지. 선생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눠도 부등식은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죠? 그치? 음수를 뭐 하거나 곱하거나 뭐 할 때는 음수로 나눌 때는 그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이게 포인트죠.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랑 되게 비슷하다고? 등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등식의 성질과 거의 흡사하다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나누는 건 같은 수로 나눌 때는 누구는 제외한다? 0은 제외하는 겁니다. 같은 수로 나누어도 여기에서 누구 제외? 그렇지? 0은 제외하는 거야. 알겠지? 0은 제외한다. 0으로 나눌 수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성립하고요. 오케이?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성립하는데 단 음수를 뭐하거나 곱하거나 음수로 뭐할 때는 나눌 때는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등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많이 좀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정식 푸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의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